네, 4월 9일 화요일 오늘 정리 일정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시황 정리해드리면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1920.75, 1920선으로 마쳤습니다. 상승으로 반전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2포인트가 올랐네요. 반면 코스닥은 상승 반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0.64포인트가 빠지면서 52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시황 궁금하실 텐데요.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는 북한발 리스크가 여전히 산재한 가운데 엔화 약세 우려감과 중국의 경제지표 악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오전장에서는 7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며 장중 1930선까지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외국인이 매도로 포지션 틀면서 이후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오후장에서는 1910선이 붕괴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 반전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1% 강고합권에서 장마치며 1920포인트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막판 들어서면서 매수세를 더욱더 확대해줬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 반전에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전일 급락세에 이어 나흘째 내림세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전장에서는 520선이 붕괴되기도 했지만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은 많이 축소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0.12%의 하락세 보이며 528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로 대응한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급등세를 이어가며 8개월 만에 1140원대에 올라섰던 환율, 오늘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때문인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70전에 내림세 보이며 1139원 40전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약세를 보이던 삼성전자 강보합권으로 올라서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152만 8천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후 내내 약세를 보이던 현대차도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 반전 성공한 모습입니다. 0.25%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보이며 19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1%대의 하락세를, 기아차는 1%대의 오름폭 보이며 5만 1,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삼성생명 오늘 2%대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96,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1%대의 조정 흐름, 반면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24만 5,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1%대의 조정세가 이어졌습니다. 49,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전일 외국인들의 대거 매도세에 하락 흐름 보였던 파라다이스, 오늘 상승 반전 성공한 모습입니다. 2%대의 강세 보이며 2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가 약세 흐름, 동서가 1%대의 오름폭 보이며 23,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 오늘 2%대의 낙폭이 이어졌습니다. 19만 5천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CJ E&M과 다음이 약세 흐름, CJ는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입니다. 반면 파트론은 오늘 4%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며 28,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 주가가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 오늘 상승 흐름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대장주인 포스코가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현대제철이 1%대의 오름폭 보이며 75,100원에, 세아베스트 역시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현대아이스코가 1.67%의 상승세 보이며 35,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청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건설주 주가 동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삼성물산만이 막판 들어서면서 강보합권으로 올라선 모습인데요.
태양건설은 2%대의 낙폭 보이며 6,100원에, 금호산업의 경우 6%대의 급락세 보이며 11,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통주가 소비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동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롯데쇼핑이 2%대의 강세 보였습니다. 39만 9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백화점이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 현대백화점의 경우 동양매직 인수설에 오늘 나흘 만에 반등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호텔신라가 2%대의 상승폭 보이며 5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통신주 주가가 동반 하락으로 장마쳤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잡기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이 신규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사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2%대의 조정폭 보이며 18만 1,500원에, KT가 2%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면서 34,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삼성이 OLED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OLED 관련주 주가가 동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LG전자가 3%대의 강세 보이며 8만 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덕산 하이메탈이 6%대의 급등 흐름, AP시스템 역시 7%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오늘 11,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방산주 주가가 동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평양 주재 일부 국가 외교관들에게 오는 10일쯤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스페코의 경우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더욱더 확대됐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며 6,0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빅텍의 10%대의 급등세 보이며 2,72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한 가운데 관련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로만손이 3%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9,32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인디에프 역시 7%대의 급락세입니다. 이어서 재룡산업 역시 7%에 가까운 급락 흐름 보이며 6,72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호텔신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호텔신라 주가 반등세에 나서면서 장마쳤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하루입니다. 호텔신라는 오늘 주당 1,500원 올라 5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게임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게임빌 역시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카카오톡 연동되는 모바일 게임인 에어펭귄 프렌즈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게임빌은 주당 7,700원 오른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유난히 대내 악재가 계속되면서 국내 시장의 유동침이 상당히 거셉니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할까요? 예,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어닝 시즌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반등을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는 반발 매수세로 좀 상승 출발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 나타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와 함께 북한발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는 금일 소폭 반등에 거치는 모습이었고요. 전일 낙폭을 크게 나타냈었던 코스닥 시장 역시 전일 장중 반등을 나타내기도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소폭 하락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은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대북 리스크의 지속 및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서 팔자세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변동성 국면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우리 시장. 일단은 뭐 상승 반전 쪽으로 코스피 쪽은 돌렸기 때문에 내일은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살짝 있는데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예, 현재 최근 증시에 있어서는 단기 방향성을 잣대로 보기는 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반 악재들과 살펴보자면 추가적인 악재의 소멸을 보기 전까지는 아직은 계속 변동성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럼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내일 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한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도 살짝 내비쳐 주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자, 그동안 좀 무섭게 하락하던 우리 증시가 오늘 좀 살짝 좀 진정되는 느낌을 줍니다. 외국인도 오늘 파는 물량이 그나마 좀 줄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자, 오늘장 수급 특징 또 업종별 흐름은 어떠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장도 변동폭이 상당히 일단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이 상당했습니다. 그만큼 윗꼬리 아랫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리면서 우리가 윗꼬리 아랫꼬리만 길게 없다면 어느 정도 추세 반등이라고 단연짓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정도 윗꼬리 아랫꼬리가 많이 달린 걸 봐서는 그만큼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 방향을 잡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우리가 양봉이 떴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 세력이 이겼구나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단에 있는 거래량, 체결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 자체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강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하락으로 약보합권으로 마감은 했지만요.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양봉이라는 부분 자체가 나타났다는 것은 매수세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고요. 그만큼 장마감 때 되면서 어느 정도 추세적인 변환 과정이 일어난 그런 코스피, 코스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나마 조금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 자체가 오늘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투자업종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는 꾸준히 진행이 되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업종별로 한번 넘어가서 또다시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업종별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중형주 쪽에 지수와는 상관없는 지수에 영향을 덜 주는 업종 쪽에 매수를 했다는 점을 우리가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방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주와 제조업, 그리고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 그만큼 비중이 큰 종목군들도 오늘 매수세를 해주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트로 보시면 분명히 양봉이 떴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마지막에 기관의 매수세 자체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큰 요인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낙폭을 줄이는 결정적인 원인을 한 것은 바로 기관, 그중에서 바로 금융투자 라인이 오늘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IT 업종에 대해서 어제는 크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이끌어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약, 반도체 업종도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 오늘은 상쇄시켜주면서 반등이 나왔던 걸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오락문화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이 오늘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엔저 현상이 우리 경제를 상당 부분 짓누르고 있습니다. 100엔까지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까지 넘어설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은 좀 이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환율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100엔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가 지금 구로다 하루이코를 총재에 내세웠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엔화에 대한 부분을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세웠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베 신조가 세계적으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보시면 인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로다 하루이코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개발은행 총재였죠. 그만큼 글로벌적인 인맥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어느 정도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고요. 그런 분위기로 보신다면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지금은 100엔에서 110엔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엔을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1100원 선이거든요. 5년 전 그리고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엔 같은 경우에는 900원 그리고 1000원대까지 머물렀었죠. 그런 분위기로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세 그리고 엔화 약세가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조금 더 필요한 그런 과정이 아니겠나 그렇게 조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인상에 대해서 예. 아베 신조 정권과 구로다 총재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여튼 좀 찜찜합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내는 오늘장 특징주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엔화적인 부분이 가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더 짚는다면 바로 북한 리스크겠죠. 오늘 북한 리스크 장중에 우리가 한번 분봉으로 스페코라는 것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스페코 같은 경우에 장중 6%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음봉을 좀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장마감 때 동시호가 때 상한가를 만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짐작하지 못했던 그런 상한가가 나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내일 이제 발표가 됐죠. 그런 분위기상 지금은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이 상한가가 마지막 상한가가 아니겠나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단에 보시면 갭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갭 메꾸기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갭 자체를 너무 가격 이격을 많이 버리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 더 눌러줘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우려감에 증시 자체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코라든지 빅텍 같은 종목군들은 거의 지금 날아가는 수준까지 왔죠. 거의 날아가는 수준까지 왔었는데 그만큼 지금은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한번 보실 때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물대 상단에 지금 근접을 했습니다. 매물대 상단에 지금 근접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한 번쯤 조정해 올 수 있는 자리 그만큼 시장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자체가 바닥권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초가에서라도 조금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격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평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LG전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LG전자가 오늘 3%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LG전자가 옵티머스 G 그리고 옵티머스 뷰 시리즈에 호주에 힘입어서 지금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형국인데요. 그만큼 소녀시대에게만 G가 있는 게 아니었죠. 바로 LG전자에게도 우리에게 G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금 증시에 그리고 LG전자의 상승폭을 조금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LG전자의 매출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TV라든지 가전제품 그리고 스마트폰 비중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림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좀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 점유율 자체가 2012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바닥권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 점유율로 따졌을 때도 작년까지만 해도 3%대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대까지는 노려보겠다 그렇게 좀 전략을 좀 취하고 있고요. 우리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극명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시청자분들한테 표현한다면 박리담회죠.
박리담회가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더라도 영업이익률이 2%대거든요. 2.6%. 그만큼 그냥 일단은 알리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그런 취지가 조금 있고요. 대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쪽으로 치중하고 있죠. 그만큼 좋은 제품을 많이 팔아서 지금 영업이익률을 좀 올리겠다는 그런 전략이고 그 점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겠나.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게 더욱더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매출은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리고 어제는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젠뿐만이 아니라 지금 메디톡스라든지 아니면 일양약품 같이 주가 자체가 신고가를 내고 있었던 바이오 제약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이번 북한발 리스크에서 조금 겪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같이 시젠이나 메디톡스 같이 바이오 제약 업종은 이렇게 한 번만에 끝날 종목군들은 아니다라고 조금 강하게 그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바이오 제약 업종을 이렇게 크게 성장을 시켰던 게 바로 기관의 수급이었었거든요. 기관 수급이 이만큼이나 들어왔는데 이거를 한 번만에 정리를 하기는 제가 볼 때 조금 힘들다고 조금 판단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 번쯤 더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와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수세적으로 지금은 하락 전환이 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젠이라든지 메디톡스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에 더 신고가 흐름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바닥권이 조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는 게 바로 또 코스닥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른 판단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제약주 걱정 많으실 텐데 일단은 조금 홀딩을 좀 더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홀딩을 하시고 북한발 리스크가 끝나는 시점을 한 번 더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페코, LG전자, 시젠 세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부에서도 이정복 대표가 LG전자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상로 전문위원께서도 LG전자를 중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한국투자증권의 하태준 차장,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과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요? 종목 선정법은 무엇일까요? 또 뭘 살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네, 하태준 차장은 주식 대 현금 비중을 6대4로 가져가자,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주와 아몰레드 관련주를 꼽았습니다. 덕산 하이메테를 종목으로 추천했고요. 정승현 과장께서는 신고가 경신 조정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폭이 큰 주도주를 말씀했고요. 세코닉스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먼저 하태준 차장께서는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6대4 비중으로 주식 대 현금을 가져가자, 즉 현금 비중을 40%, 좀 비교적 넉넉히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롤러코스터 같이 이런 변동성 장세를 나름대로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머리 아프시고 또 속도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옛말에 또 운의 창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구름이 많이 있을 때는 좀 다소 우울하고 겁도 납니다만은 결국 나중에 뭐 구름이 좀 물려가면은 또 파란 알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6대4 비중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이 일단 제법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한 오늘 소폭이나마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변동성 확대 국면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비슷하게 6대4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일단 독일 2월 산업 생산이 좀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다소 계속적으로 좀 혼조세 내지는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최근 들어서 뭐 PMI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가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닝 시즌을 임박하면서 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도 약간 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소프트 패치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우려감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닝 관련 관망세가 좀 뉴욕이나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알코아가 또 이상의 호주적을 보이면서 어제 해외 증시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코스피 현물 순매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선방에 있었던 코스닥 역시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530선을 이탈을 하고 있는 가운데 뭐 중국 증시도 여전히 좀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원달러 같은 경우 계속 오르면서 1140원대를 돌파를 했고 엔달러 같은 경우는 100엔대 임박을 했는데 요 며칠 계속 올라서 그런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면서 일부는 좀 조정받는 모습도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소폭 살아나는 데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다행히나마 코스피가 1900선을 지켜줬고 코스닥 역시 121선을 일단 지켜줬습니다. 추가적인 테스트 가능성도 일단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일단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좀 시도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코스피 1900선 같은 경우는 PR로 봤을 때 8배 초반대이기 때문에 요 안팎에서는 또 제법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1일 날 미국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라든지 FOMC 회의록에서 내용이 좀 괜찮게 또 시장이 괜찮게 반응을 한다면은 최근에 또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또한 향후 추경이라든지 금리 인하와 같은 좀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 또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6대4 정도 비중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비중의 40%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좀 넉넉히 가져가는 것이 주식 급락에 따른 손실도 좀 회피할 수 있고 혹시라도 급락했을 때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힘이 있다는 점에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적정 부분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세용 과장께서는 신고가 경신 조정 종목 위주로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이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코스피 시장이 반등이 먼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코스닥 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흐름 자체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 좀 더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뭐 신고가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에서 훨씬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밸류에이션적인 면이나 그리고 뭐 1분기 실적 뭐 이런 확인 과정이 물론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느낌 그리고 어제 느낌을 봤을 때 사실 오늘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이 아주 어느 정도 큰 폭의 반등 한 1930에서 40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시장에 어느 정도 기댈 투자자 여러분들이 코스피 시장에 있을 만한 뭐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오늘 느낌은 좀 그런 느낌이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스닥 시장이 뭐 더 큰 폭으로
517, 뭐 이 포인트까지 찍고, 거의 보합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상당히 밑꼬리를 길게 달고 이제 올라오는 아주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이번 주라든지 뭐 다음 주 초까지 일단 그림 자체는 코스닥 시장 그리고 가장 탄력적으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역시 그런 힌트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뭐 AM, OLED 관련주 최근에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강한 반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이번 주말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수급적인 부분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습니다만 오늘 코스닥은 다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메이저가 그 코스닥 시장을 완벽하게 떠났다라고 이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한 면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장의 상승 여력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가장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많이 매집을 했고 그리고 어떤 앞으로 실적 전망치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가장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신고가 경신을 했던 뭐 역사적 신고가죠. 상장 이래 최고의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흐름 그런 종목들이 아주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뭐 어제와 뭐 오늘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저가 매수 유입은 충분히 유효한 당위적으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신고가 경신 조정 종목 위주의 매수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신고가 경신 조정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선정법입니다. 자, 하태준 차장께서는 실적 개선 기대주, 아몰레드 관련주를 말씀하시네요. 네, 일단 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개선 기대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실적 개선 기대주 하면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특히 이제 모바일 쪽 성장을 통해서 이런 쪽들이 펀더멘탈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그런 대형 IT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반면에 이제 필수 미제, 그러니까 실적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양호하게 소폭이나마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쪽들, 뭐 오뚜기라든지 코웨이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렸었고요. 뭐 제약 쪽 같은 경우도 뭐 종근당이나 한미약품 같은 대형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꾸준한 관심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뭐 코스닥을 대표할 만한 우량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게임주들도 그중에 들어갔었죠. 뭐 컴퓨스라든지 위메디라든지 일부 우량한 모바일 게임들 같은 경우는 1분기를 비롯해서 올해 펀더멘털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 단기간에 많이 빠진 만큼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지난 2월 같은 경우 LG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미 아몰레드 쪽 설비 투자를 발표를 했었고 삼성 쪽에서 다소 좀 지연된 감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번 4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설비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5.5세대 기존 라인을 추가로 증설을 하는 건데요. 이 규모가 거의 1조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요번 뭐 4월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하반기 가서도 3분기나 4분기 가서도 추가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6세대나 8세대 쪽에 그런 설비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뭐 내년이나 내후년 가서도 OLED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펀더멘탈 개선 가능성도 높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다시 한번 또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련 중에서도 덕산하이메탈이라든지 SFA, AP시스템, 비아트론 같은 종목들이 좀 나름대로 수혜 성장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는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덕산하이메탈 잠시 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덕산 하이메탈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승현 과장의 종목 선정법입니다. 네, 저는 일단 조정폭이 큰 주도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오늘 제가 그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해도 뭐 마이너스 한 1.5% 정도
코스닥이 하락한 상태여서 조정이 상대적으로 깊다라는 의미에서 주도주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사실 거의 오늘 장 막판에 대부분의 그 좀 탄력이 셌던 종목들은 뭐 보합권, 뭐 강보합권 내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까지 보여주는 종목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 탄력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때 이들 종목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오늘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저가 매수 관점으로 그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바로 올라간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장중에 아마 변동폭이 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뭐 목요일 날 옵션 만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금통위 금리 결정이라든지 뭐 추경 예상 편성 그리고 뭐 부킹 리스크 충분히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상승하는 종목을 쫓아서 매수하신 전략보다는 오늘 같이 어느 정도 밑꼬리를 길게 달거나 이랬을 때 좀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에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최근에 주도주 종목들 스마트폰 부품주가 가장 탄력이 가장 셌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렌즈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최근에 가장 강했습니다. 뭐 자화전자라든지 그리고 세코닉스, 파트론 뭐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EM텍 같은 종목은 스마트폰에 이제 스피커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올해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올해 뭐 매출액, 뭐 영업이익이 뭐 시장에서 한간에 도는 얘기는 뭐 450억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돌면서 연기금이 꾸준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 최근에 조정이 컸던 만큼 아마 반등도 그만큼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도 역시 뭐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죠. 뭐 시젠이라든지 메디톡스 그리고 에스텍파마 그리고 휴비츠 같은 종목들. 휴비츠는 오늘 반등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뭐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뭐 이런 부분들 외국인이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휴비츠 같은 종목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에스텍파마도 상당히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상승하는 흐름 뭐 보여줬고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어떤 탄력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여전히 매기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시장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저가 매수를 하시고 수익률을 좀 짧게 보는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또 어닝 그 쇼크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뭐 기관과 외국인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리스크 좀 더 피해가는 전략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전문가는 뭘 살지 궁금합니다. 먼저 덕산 하이메탈을 준비하셨죠? 네. 덕산 하이메탈이 이제 반도체 패키징 재료 또는 이제 아몰레드 유기물 재료 제조업체인데요. 일단 뭐 반도체 소재 및 OLED 소재 사업을 하면서 나름 그쪽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 디스플레이 5.5세대 OLED 신규 라인 장비 발주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OLED 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가 빅사이클로 진입하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결국 스마트폰 쪽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뭐 하이엔드라든지 뭐 중저가라든지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급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좀 늦긴 했습니다만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결국 이번 상반기에 그렇게 추가적으로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가 결국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뭐 내년이나 내후년 가서 OLED TV라든지 초고화질 TV, UD TV라고도 하죠. 그런 TV가 이제 성장이 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공급 부족 사태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OLED 산업이 본격적으로 좀 개화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반기 가서도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의 그런 뭐 6세대나 8세대 관련한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또 예정이 돼 있고요. 또한 내년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삼성이 좀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으로 갈수록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일본 경쟁 업체들
이런 몇 개 업체들 간의 경쟁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 자체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빅사이클이 도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요번 덕산하이메탈 이제 실적 예상 전망치를 보면은 일단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덕산하이메탈을 제외한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SFA나 AP시스템,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뭐 1분기나 2분기 정도 갔을 때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덕산하이메탈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오늘 가져와 봤고요. 오후장 들어서 좀 많이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매수가 목표가를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뭐 수급과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갑자기 자, 덕산 하이메탈. 껐는데. 네. 네. 뭐 덕산하이메탈 뭐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들 수급상이 양호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장중에 주가가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은 오늘 21선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21선 눌림목을 한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27,000원을 제시해드린 이유는 양호한 21선 눌림목을 주고 반등을 시도할 때 그런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최근 일봉으로 봤을 때 29,000원대를 눈앞에 두고 밀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격대를 넘어서 향후에 뭐 3만원대 정도를 좀 가능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3만원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최근 저점대라 볼 수 있는 25,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일단 이 덕산하이메탈 비롯한 아몰레드 관련주를 보면은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 삼성이라든지 LG 쪽에서 설비 투자 지연 우려감 때문에 꼭 주가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가끔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솔직히 가장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 TV나 스마트폰 같은 그런 고사양, 고화질 제품들이 발전할수록 OLED 산업이 결국에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라든지 실적, 펀더멘탈을 관련해가지고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다소 좀 더 좋은 타이밍을 조율할 때가 있습니다. 전방 업체들이요. 그러면서 좀 다소 지연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OLED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출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경우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점도 팁으로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덕산 하이메탈 들어봤고요. 정순영 과장님의 세코닉스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세코닉스 사실 뭐 최근에 가장 뭐 탄력적으로 거의 뭐 한 달, 두 달 만에 18,000원에서 거의 3만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온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그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왔으면 어땠나, 뭐 21선 한 26,000원 부근까지 나왔으면 뭐 적절한 그 가격 전략 세우시기 좀 더 편했을 뭐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 일단 11선을 뭐 지지를 하면서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 주가를 빼지 않겠다라는 뭐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렌즈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뭐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도 카메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 역시 그 카메라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납품, 뭐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상향이 전망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을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를 이렇게 크게 끌어올렸던 배경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이 되면서 모멘텀을 일단 받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갤럭시 S4가 좀 더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실적의 상향 전망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올해 내내 아마 카메라 렌즈, 스마트폰 부품주는 탄력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조정시 눌림목 매수는 항상 유효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 또 타 카메라 회사와 다른 게 일단 렌즈 부분이 있어서 50% 정도 매출액의 한 50%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카메라 모듈이라는 렌즈를 납품한 회사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50%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업의 다각화 노력을 충분히 만들어냈다라는 점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일단 모바일 렌즈 외에 그 자동차용 카메라,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자동차 이제 쓰시는 분은 거의 다 후방 카메라 장착을 하시고 운전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특히나 스마트카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이런 카메라들이 한 2대가 예전에 필요했다면 앞으로 뭐 4대 계속적으로 카메라 대수가 빠르게 증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렌즈 충분히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모바일용 렌즈 외에 또 다른 매출처가 있다는 게 이 회사의 또 장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뭐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이 종목이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차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은 손을 대기가 상당히 힘들죠. 기술적으로 뭐 접근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선을 지지하면서 강력하게 29,000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뭐 캔들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상승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전 고점 부근까지는 일시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코스피 시장이 좀 부진하고 코스닥 시장이 재차 갈 때는 이들 종목군 위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다시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28,000원대 정도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29,000원 위에서는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28,000원에서 8,500원 이 사이 다시 가격이 온다라고 한다면 매수 접근 해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3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 정도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코닉스까지 들어갔고요. 지난 종목에 대한 AS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RF텍이 당연히 많이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 뭐 좋은 주식이 특별한 악재 없이 코스닥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하면서 좀 과하게 빠진 감이 있습니다. 뭐 최대한 많이 빠진 게 가장 좋은 호재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뭐 좋은 주식이 약재 없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수급도 그렇게 과히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워낙 큰 주식인데 주가가 더 하락을 했으니까 더 저렴한 상태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성장을 할수록 RF텍 역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고 향후에 또 무선 충전기 시장이라든지 LED 조명 시장이 좀 좋아질수록 또 그와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간 종목으로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과장님. 네. 시젠이 어제 사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일단 뭐 분위기 자체는 오늘 그래도 그나마 상승 반전해준 뭐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가 65,000원인데 일단 오늘 사실 그 손절가 라인을 일시 이탈을 했죠. 하지만 종가까지 뭐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종가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정확히 지키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그 상승 여력이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반등 분위기가 조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전략 좀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이렉트 전략을 짜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하태준 차장, 유진투자증권의 정승영 과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월 들어서 연일 조정을 받던 우리 증시가 오늘 소폭이긴 합니다만 조정을 살짝 좀 마무리 짓는 듯한 분위기를 내풍겼다라는 점에서 내일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내일은 좀 좋아질 수 있으려나요?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내일 증시 오길 기대하면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